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한 채 귀가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제 검찰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보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조사 열람은 마무리를 하고 나오신 걸까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검토를 못하고 열람을 중단하고 그냥 나오는 길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명날이 한 12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30여 페이지, 약 한 40페이지 정도 봤을까요? 취지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사를 받을 때 영상 녹화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조서 날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작업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담당 변호사의 말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서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제 받았던 조사는 무효가 되는 겁니까? 무효는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건데요. 나중에 그 피의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지만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서로서의 그 형식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법에 따르면 이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방식이 이제 기명 날인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건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은 자 120쪽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변호사님도 쑥 훑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중에서 일부만 검토가 아직 끝났기 때문에 기명 날인 안 한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러나 통상에 비춰보면 다 보셨고 그 중에 40조까지만 이렇게 쭉 정독하다가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40조까지 정독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봤는데 어쨌든 검사의 질문 취지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대비 못한 질문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사인하게 되면 그걸 고칠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걸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형식상 그렇습니다.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아마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것들은 다 듣고 본인들의 입장은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이런 그 조사 태도를 가졌던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조서에 날인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하면 그게 혹시 뭐 체포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조서 날인은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피의자 신문 자체는 검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 검사의 질문, 검사가 물어보는 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건 해명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기재가 돼 있는지를 나중에 열람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본인 기재가 누락됐거나 취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수정의 기회가 있어요. 이때 고치세요 그러면 고치거든요. 제가 씁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요라고 했는데 기라고 돼 있다 그러면 아니요라고 쓰고 밑줄 긋고 삭 몇 선, 가 몇 자 이렇게 다 집어넣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그 절차 내지 기회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현실하고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승진현 의원님. 네. 이 정경심 지금 징역 4년이 확정돼서 하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도 마찬가지로 그때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전략이 있는 겁니까, 보통은? 지금 제가 그냥 과문하지만 제가 이제 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조사가 되었는데 1차 조사를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게 아직 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 수사는 아직 저 피해자 신문 조서는 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윤 대변인이 잘 설명을 했다시피 법률 부위원장이 잘 설명했다시피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때 뭔가 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지금 김영 날인하면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갔을 때 분명히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다음에 불러서 뭔가 이렇게 고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조금 고치자.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두 번째 만약에 간다면 먼저 하는 게 아마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잡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그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열람 조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박균택 그 변호인이 잘 판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변호인에 대한 그 열람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쉬고 있으면 돼요. 쉬고 있으면 되고 변호인이 직접 열람 등사를 피신 조서를 열람해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두 번째 수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거고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 피해자 신문 조서는 형식적인 성립 진정이 없어서 증거 능력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현준 부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날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끝난 게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앞서 윤기찬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쨌든 그 검찰 질문을 다 들어보고 이제 본인 답변 중에 수정할 내용을 시간을 좀 벌어서 조금 더 가다듬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겠다라는 그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과거에 8, 90년도에 이제 시국 사건,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그 진술 거부나 피신 조서의 날인 거부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도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피신 조서 날인 거부를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정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아무리 검찰에서 본인이 그 진술을 그 본인의 의도대로 하더라도 현저히 불리한 수사 환경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 이런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별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까? 거의 징역 4년이 선고가.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조금 더 그 이 진술 조서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자 자, 여야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비리로 조사받는 제1야당 대표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보여주는 무소불위의 막무가내 행태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조서 서명 날인 거부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대응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외로운 항변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범죄를 조작하려는 정치 검찰의 연민마저 느끼고 계십니다. 자, 김현준 대변인. 연민을 정치검찰, 연민 이런 반응이 나왔고 답정는 어차피 검찰이 다 짜놓고 하는 기소다 또는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적제공 표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자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이었고 그 기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건은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주가 조작 등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연관성이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갔다가 그게 위험하게 없어지고 대북 송금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또 대북 방북 비용 300만 불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도 지금 거의 탄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북 비용 300만 불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3자 뇌물로 지금 규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에 관련된 대가적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기도지사로서 그 합법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것도 조폭 출신, 깡패 출신이라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대북 그 비용을
대납시켜야 될 하등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조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틀리더라, 진술한 내용과. 그래서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수정하거나 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한 그 피고인으로서의 그 권리 행사이자 항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검찰 그 진술 조서는 사실 증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서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 가서 진술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명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유리한 진술들은 빼고 검찰에서 원하는 것들만 부각하는 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록을 저희들은 봐야 되는 법조인이잖아요. 사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뭔가 안에 있는 내용을 잘못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에 대한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편 영상 지금 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과문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과 전혀 다른 내용을 피진조에 담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당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A라고 말했는데 왜 검찰이 B라고 적었느냐. 이 순간에 검찰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론의 전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이 그렇게 잘못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존에 저희들이 피신을 적을 때의 기본적인 내용인 듯해서 그 부분도 아마 사실관계가 조금 확인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취지를 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문헌상 그대로 적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적는 거예요, 원래. 근데 보통 이게 녹음하듯이 뭐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깁니다, 답을 이렇게. 적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데 예. 야, 내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 이런 진술 조서는 있을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피의자가 유리한 거는 진술서로 다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는 원래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그런 죄도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조사실에서의 태도도 검찰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직접 뭐 결제한 증거가 있느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특정 문건을 언급하면 문건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했고 말꼬리 잡기 등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 협조를 안 했다. 라고 검찰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